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현재 전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임금 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죠. 향후 노사 재협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입돼서 박근혜 정부 때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 확대에 힘을 쏟았고요. 2015년 말에는 공공기관 전부에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도 2016년 기준 46%가 넘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임금 피크제 무효 판단,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 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 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또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무소속 이봉진 봉화군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사경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6일 지방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딱 6일 남았고 사전 투표는 벌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또 경북도지사 선거, 경북교육감 선거 TV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네. 이 TV 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졌는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새롭게 실시해서 발표하는 게 안 되는데 어제까지 안동 MBC에서 좀 발표했던 여론조사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경북도지사, 경북교육감 TV 토론 내용 좀 알아보죠. 교육감 토론부터 좀 볼까요? 지난 23일 월요일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후보가 3명이잖아요. 네. 임종식, 임준희, 마숙자 이렇게 3명인데 3자 토론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이게 그 TV 토론을 진행할 때에는 이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단 보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이 경북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3명인데 이 3명 가운데 TV 토론에 초청 대상자와 이 초청 대상 외 후보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 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 최근 선거 4년 이내에 10% 이상 득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최근 한 달 동안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득표율 5% 이상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 충족시키는 후보가 임종식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임종식 후보야 4년 전에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히 10% 이상 득표한 거고 충족이 됐고요. 네. 나머지 두 후보는
임준희 마숙자 후보는 이 4년 전에 출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켰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지지율 5%인데 예. 최근 한 달 동안 경북교육감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기준은 아예 적용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임종식 교육감 후보가 만약 동의를 해줬다면 예. 3자 토론회가 가능했을 텐데 임종식 후보가 3자 토론회 진행을 하지 않고 나는 연설회를 하고 나머지 두 후보만 이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 토론이 한 명과 이 두 명 간 토론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좀 보기에 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4년 이내 10% 득표. 이거는 뭐 당연히 지난 선거에 나머지 2명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한 달 내에 여론조사가 없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성사가 안 된 건데. 아니면 혹시 한 달 이전에는 혹시 있었나요? 여론조사가? 네,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네, 기준 하루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4월 19일부터 5월 18일 이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루 차이로 토론회가 그렇습니다. 무산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임종식 후보의 어떤 선택의 문제였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줬더라면 3자 토론이 네. 가능했는데 그걸 선택을 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후보 본인, 그러니까 임종식 후보 본인에게는 뭐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TV 토론회가 되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교육감 후보. 자, 그러면 이때 이제 현역 교육감 이제 혼자 연설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요. 네. 그러면 임준희, 마숙자 두 후보는 상호 토론이 있었잖아요. 2자 토론을 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임종식 후보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네. 있었습니까? 네, 일단 비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TV 토론이 3자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임 후보를 이 두 번 모두 또 비판을 했고요. 그렇겠죠. 네, 임종식 후보는 혼자 연설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후보의 뭐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인이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교육감보다는 재선 교육감이 훨씬 안정적으로 교육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했고 임준희, 마숙자 두 후보 모두 이 임종식 교육감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임종식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경북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었던 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 학생당 30만 원씩 지급을 했던 일종의 교육복지지원금이죠. 네, 예. 이것을 두고 교육청이 이 현금을 지급하면서 퍼주기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이 두 번 모두 같이 했고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 교육감이라면 이 학생들, 특히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 청년과 이 결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종식 후보가 올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깨끗하지 않는 후보가 과연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경북지사 토론 좀 볼까요? 이게 어제 있었죠? 네. 어제 있었는데 뭐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치열했는데요. 네. 일단 뭐 쟁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철우 도지사 4년 도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뭐 예상했던 대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었는데 이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임미애 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이철우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갈등 중재력에 있어서 빵점이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후보는 이 통합신공항이 내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추진이 안 됐는데 내가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빵점이 아니라 성과다 이런 평가를 또 해놨고요. 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임미애 후보는 이 행정통합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반면 이철우 도지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행정통합이 논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두 후보 간에 이 큰 이견을 보였는데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갑작스레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철우 후보가 임미애 후보에게 또 질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꺼내면서 이 임미애 후보가 오늘 좀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다 이철우 후보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렇습니다. 질문을 돌발 질문을 그렇게 했군요. 네. 혹시 거기서 뭐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답변했나요? 네, 임미애 민주당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색깔론적인 공세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우리 동포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도 이제 이 라디오 오늘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인터뷰 내용 많은 내용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두 후보다 뭐 워낙 조리 있게 말씀들을 다 잘하는 후보여서 토론회가 상당히 재밌었겠네요. 어제 토론회 저는 못 봤는데. 네, TV 토론회가 딱 한 차례밖에 없었던 만큼 이 토론회가 상당히 좀 흥미진진했는데 열렸던 시간대가 밤 11시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는 또 토론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 한 번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경북지사 선거인데요. 예. 네. 자, 이쯤 볼까요? 그 지사 TV 토론은.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저희 안동 MBC에서 이제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모두 3곳을 실시했습니다. 문경시장, 의성 군수, 그리고 영주시장 이렇게 3곳을 조사를 해서 어제 그제 이제 문경 의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오늘은 잠시 후에 이제 안동 MBC 뉴스 데스크 시간에 상당히 격전지로 알려지고 있죠. 영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잠시 한 8시 20분경에 MBC 트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미 어제 그제 발표한 문경, 의성 그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좀 해보죠. 먼저 문경 좀 볼까요? 네, 안동 MBC와 주간 문경이 23, 24일 이틀 동안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전화 면접으로 또 진행을 했고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신영국 후보가 51.6% 그리고 무소속의 최홍우 후보가 29.1%를 기록을 했습니다. 5대3 정도 이 정도 나왔군요. 5대3 정도다 보니까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신영국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투표가 진행돼 봐야겠지만 이 무소속 후보인 최홍호 후보가 거의 30% 가까운 이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현구 후보 입장에서 5대3 정도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30% 정도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 결과 예상했나요? 우리 천 기자는? 네,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도가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 나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만 이번에 출마 무소속 후보들, 강수동 후보, 최홍호 후보 모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했었던 이 후보들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이 신영국 후보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점이 정당 보고 선택한다기보다는 인지도로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문경시장이었으니까요. 신영국 후보가 인지도면이나 또 공천을 받았다는 그 공천 프리미엄 그거를 다 합해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5대3 이렇게 문경 정리를 해보고 의성 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가 상당히 또 치열한 지역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네, 안동 MBC가 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2일, 23일 이틀 동안 의성군민 501명을 대상으로 이 100%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 역시 표본 오차가 95%, 이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이 포인트인데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가 20.2%, 무소속 김주수 후보가 59.4%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 경북 지역의 몇 지역들의 경우에는 현역인 단체장을 좀 이 컷오프 시키면서 이 사실 이 국민의힘 공천이 곧 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경북 지역에서도 좀 이변을 양산할 수 있다. 그렇죠. 현역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리미엄이 작용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무소속 김주수 후보가 거의 뭐 60% 가까운 득표 이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역시 인지도가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 대 공천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이런 대결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 인지도에서 앞선 이런 결과 약 20대 60 정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주시장 선거 관심들 많으실 텐데 잠시 후 안동 MBC 뉴스데스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내일과 모레 양일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나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투표는 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경상북도 안동시에 살고 있더라도 저기 경기도에서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곳에 가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단체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까지 많이 뽑는데 이 가운데 이 2명 이상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이 2명을 뽑는다고 해서 2군데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한 곳에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7장을 받습니다. 총 7장 받는데 다 한 장마다 한 명씩만 한 곳만 찍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7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7장이 아닌 투표용지를 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뭐 예천 그쪽이 있죠? 네. 예천도 있고요. 안동의 경우에도 그 경북 도의원 무투표 당선 지역이 있거든요. 이곳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본인 선거구에 무투표 당선자가 몇 군데 배출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 사전투표를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7장 받는다는 뉴스를 많이 봐서 거기에 이제 선거사무원이 우리 선거구 이제 뭐 넉 장만 필요하다 그러면 넉 장지 뭐 석 장 더 주소 막 이러면서 항의하지 마시고 그런 지역은 이제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확인할 내용 있나요? 알아둬야 할 내용? 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여러 번 선거에서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 사전 투표를 27일, 28일 양일간이 아니고요. 이 비확진자는 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하루만 이 저녁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이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 투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 투표에서 확진자는 토요일만 가능합니다. 금토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만 1시간 반 동안만 확진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확진자가 아닌 분들 투표하는 그 장소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번에 왜 하여간 뭐 상당히 혼란이 있었잖아요. 확진자 투표 때문에. 네, 뭐 확진자 뭐 기표소를 따로 임시로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뭐 예. 투표 용지를 이게 뭐 바구니에 담아놓는 바구니 뭐 비닐봉지 쇼핑백 다 네. 나왔어요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비확진자가 투표한 기표소에 그대로 그렇죠. 6시 30분 이후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실시되고요. 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 이봉진 봉화군수 후보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봉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봉진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봉화군수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원래 군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는 군수 후보님들의 제가 공약을 봤어요. 예. 근데 이 공약을 보니까 참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공약을 가지고 봉화군을 이끌어 나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공약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김남수 후보님은 뭐 봉화군에 읍을 2개를 건설하겠다. 또 박형구 후보님 공약을 보면 공약에 건설 관련된 그 공약들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예. 예. 이 공약들을 다 실행하면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건물들이 많이 지어놨거든요. 네. 이게 시설 관리 유지비가 작년 한 해에 57억이 나갔습니다. 네. 한 해에 8억이 늘었죠. 근데 지금 엄태양 군수도 엄청나게 공사를 해놨는데 또 이분들의 그 건설 공약을 다 이렇게 만약에 이행해버리면 100억이 넘는 관리 유지비가 시설 관리 유지비가
나가게 되겠죠. 네. 예, 이건 써보지도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냥 계속 매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심각성을 좀 알리고, 이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출마를 하신 거군요. 다른 후보들 공약을 보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제가 늦게 출마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제 이 봉화 춘향 면에 있는 애당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서벽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는 이제 영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주 사범대학 중국어 교육학과 지금 이게 서원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예. 3학년 마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중에 이제 제가 중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향에는 2009년 2월 달쯤 들어와서 이제 농산물 브랜드 파머스 파티를 만들어서 창업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공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과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머스 파티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농사지어서 판매까지 다 하는 거군요. 이 회사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상당히 또 유명한 브랜드로 또 자리도 잡았습니다. 예. 자,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예, 뭐 저는 이제 농사도 이제 계속 짓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제가 잘 알죠. 알고 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도 굉장히 많이 알죠. 왜냐하면 뭐 제가 또 상인이지 않습니까? 육체 산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 농민과 상인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 경험 이것이 제가 참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풍부하죠. 그래서 또 SNS와 상품 개발, 유통, 브랜드 마케팅 이런 분야에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농민과 상인들이 가장 이게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가장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4년간의 봉화 군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도대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봉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또 걱정이 또 뭐 심각하죠. 군수는 징역형을 받았고 또 군의원들은 건설사를 차려놓고 봉화군 사업을 독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전부 다 이게 또 공천을 받았어요. 이걸 뭐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야죠? 뭐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재 봉화군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그 엄태양 군수가 추진한 그 건설 사업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규모도 크고요. 이걸 제가 군수가 되면 일단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시킬 것은 중지시키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시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폐쇄시켜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시설 관리비를 유지해야 또 봉화 국민을 위한 복지라든가 이런 데는 쓸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건설 사업 또 시설 관리비 이런 등등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 봉화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 좋았네요. 자, 공약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핵심 공약 대표 공약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봉화는 뭐 농민이 70%니까요. 먼저 이제 농민 문제죠. 특히 요즘에는 뭐 그냥 어디 다니기 무섭습니다. 막 가슴이 먹먹할 정도예요. 너무 가뭅니다, 너무. 그래서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 문제, 일손 문제, 그리고 농산물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상인 정책을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이게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장사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 목적이 이제 먹을 것과 살 것이 있어야 가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인들 장사 다
뭐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 예, 맛있게 만들고 싶어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품 개발이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그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를 투입해서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이 봉화를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을 살리는 핵심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표 먹거리를 새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먹거리 뭐 있나요? 봉화는 대표 작물이 사과입니다. 사과. 그런데 보통 사과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사과즙인데 이건 잉여 농산물 갖고 하거든요. 그 고부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개발도 해놨습니다. 뭐 사과빵, 사과 케이크, 사과 쿠키, 사과 타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일부 개발도 해놨고요. 또 제가 이제 공약집에 사진도 찍어 올려놨어요. 아하,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고객들을 많이 좀 내려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농민 정책, 뭐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농기계 일선 유통 등등. 농민 정책 첫 번째로 드셨고 두 번째 이제 상인 정책. 실제로 이제 농사도 짓고 판매도 해보신 분으로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신 것 같고요. 또 어떤 정책 있습니까? 공약. 이게 의외로 지금에는 이 봉화에 결식아동도 많아요. 그래요? 봉화의 결식아동이 207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 추려서 40명이 겨우겨우 반찬을 한 달에 2번씩 공급받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예.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이것도 예산이 모자른데요. 예. 그 돈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건설은 하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놓는데도 막 몇십억씩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식아동이라든가 정말 사회를 원망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끌어안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예. 복지, 취약계층 대책 뭐 이런 걸 세우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또 있습니까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뭐 지금은 제가 보니까 시간도 참 많이 안 남았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래요. 이쯤 하고요. 그럼 공약 얘기는 향후에 군수에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이게 뭐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는 농민이 70%입니다. 그리고 상인이 20%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이 10%인데 농민과 상인을 잘 살게 하면 봉화가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뭐 관광개발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간접적이고 쉽지도 않습니다. 연결 고리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지원을 통해서 농민과 상인이 잘 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봉화 농민이 70%나 되는군요. 이렇게 여기가 뭐 농촌이지 않습니까? 농촌. 상인이 20% 이렇게 농민과 상인들을 위한 정책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참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세요. 민주당 김남수 후보님은 읍을 2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죠. 또 박형구 후보님은 건설 공약이 10개는 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공약을 유튜브에 먼저 올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굉장히 많아요. 봉화에서 인구가 3만인데 한 2,500명 이상이 봤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알리겠다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선거 사무소도 안 냈어요. 그리고 사무장도 안 두고 선거 공무원도 안 들고 그렇게 일했는데. 혼자 하십니까? 그럼 혼자 가족 이렇게? 아니요, 가족도 아니죠. 혼자입니다. 혼자, 그런데 봉화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자발적으로 막 다니면서 운동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과장이나 면장 이렇게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연락이 오세요. 내가 운동해줄게.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도 전화 오셔서 내가 기름 넣어줄게. 그리고 심지어는 봉화군에 가면 내성천에 가면 아침 저녁에 이렇게 청소도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하시죠. 이번에는 20일, 23일, 25일 하셨는데 이렇게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나가면요 저를 알아보세요.
어르신들이 막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야 막 할머니들한테 얘기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할머니도 나도 알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될까봐 걱정해 주시는 분들 조금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무소속 이봉진 봉화군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기준금리, 성장률, 물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이 됐죠. 9개월 만에 5번째 금리 인상인데 지난해 2번, 8월과 11월, 올해는 벌써 3번째입니다. 올해 1월, 4월, 5월. 이렇게 4월과 5월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지난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왜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느냐? 치솟는 물가를 잡고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죠. 4.8%, 5%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가 2%입니다. 이걸 지금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지금 웃돌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지난 3월에 첫 금리 인상 시작한 이후에 이번 달에는 빅스텝 한꺼번에 2단계 올렸죠. 그러면서도 또 6월과 7월 2차례 이상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인 입장에서 보면 이주열 선임 총재가 지난해부터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놨지만 지금 미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 올리다 보니까 금리 역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은의 금리 인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벌써 2번, 올해는 3번째 금리 인상. 근데 올해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그런 보도가 자꾸 나와서 2번, 3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 앞으로 좀 지켜보겠고. 자, 한국은행에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 내놨어요. 이건 성장률은 더 낮추겠다, 기존보다. 그리고 물가 전망치는 또 대폭 상향 조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성장률 2%, 그러나 물가는 4% 시대 이 얘기는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에 3%에서 2.7%로 낮췄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에 3.1%에서 무려 4.5%로 올렸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는 지금까지 나왔던 전문가들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 지금 IMF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 4.0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한 4.2로 보고 있는데 이를 웃돌고 있죠. 지금 물가를 이제 전망해 볼 수 있는 이 향후 물가 전망 바로미터가 말하는 3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이 1년 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0년 만에 최고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선행 지표로 꼽히는 생산자 물가 지수 넉 달째 사상 최고입니다. 수입 물가도 역대 최고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한해는 내년도 소비 물가 전망치도 기존의 2%에서 2.9%로 수정을 했고요. 아, 그래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3%로 낮췄습니다. 예. 즉 소비자들 소비 물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시대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경제 지수 이 전망치들이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군요. 대부분이.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올린 이후 오늘까지 해서 이제 5차례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걱정되는 게 가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또 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죠. 지난해부터 주식도 시원치 않고요. 예. 코인은 벼락까지 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이자 내라는 문자 받기 무섭다는 분들 많아졌어요. 예. 이러는 사이에 금리가 9개월 새 1.25%가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를 봤더니 한 1,750조 원 남짓되는데 예. 이 가운데 77%,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변동금입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라는 건데요. 예. 한은 추산으로는 0.25% 금리 오르면 1인당 이자 부담은 16만 원 정도 늘어난다. 근데 지금 곱하기 5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 80만 원가량 1인당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평균에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이자가 올라간다는 가정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바로 내일부터 은행들 대출금리 올립니다. 정말 정광석화처럼 오늘 또 발표를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은 지금 이 인상 전 최고금리가 연 6.6이었는데 예. 조만간 7% 시대 돌파 초읽기고요. 예. 또 신용대출금리 상한이 지금 5% 넘어섰습니다. 근데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연말까지 금리 최소 2-3차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다중채무자들 2개 은행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들, 영끌, 비투에 나선 20, 30대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상적 영업활동을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네요. 평균적으로 봐서 한 80만 원 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1인당. 근데 사실 이 체감하는 거는 한 2-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이 정도 올랐지만 실제 대출금리가 훨씬 더 많이 뛰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폭만을 감안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은행들이 여기다 가산금리를 더 붙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 그래서 이제 저기서 커다란 우뭉치가 굉장히 커지면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피해야 되는데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진 형국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가계대출 잔액 아까 그 가계대출 1,700조 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 가계대출 잔액이 좀 줄었다는 소식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 이 주택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출이 좀 꺾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도 역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들이 대출 꺾이니까 지금 급해져서 대출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산금리를 좀 낮추면 될 텐데 은행들 잘 안 낮추고. 자,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금리 지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5차례 올랐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 연말까지 2번, 3번 정도는 더 올릴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2달 연속 금리 올린 한을 또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5%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올해 남아있는 이 통화정책 회의는 4번 남았습니다. 7월과 8월, 10월과 11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면 금통위가 7월과 8월 연속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기준금리 최소 2번 더 올리면 연 2.25. 3번 올리면 2.5%까지 뜁니다. 예. 문제는 변수는 미국인데요. 예. 미국이 오늘 사실은 이번 달
0.5% 빅스텝 단행한 이후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새벽에. 네. 예. 연준 이사들은 지금 6월과 7월에도 빅스텝으로 가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요? 6월, 7월 두 번 다 빅스텝?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전임자들로부터 금리 인상 시기했다.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아유, 그래요.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1%인데 예. 두 번만 빅스텝 단행하면 2%로 껑충 뜹니다. 예. 그러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불가피하죠. 그렇네요. 오늘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창용 총재의 경기 인식도 한 달 전과는 상당히 좀 달라졌기 때문에 네. 한 달 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빅스텝 가능성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현재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도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그 코인 폭락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일으켰던 그 테라 루나가 테라 2.0으로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 이거 처음에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테라 루나 이 코인이 다시 부활해도 되는 건지 이 금융당국에서 어떤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이게 금융당국이 어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국내 투자자 28만여 명 7억 개의 테라와 루나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99.99%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 예. 테나 루나 만든 권도영 대표가 새로운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라면서 부활 계획을 이 코인 보유자들한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야, 휴지 조각 되느니 차라리 부활해라. 찬성 65%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찬반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찬성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휴지 조각 됐는데. 10억 개의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투자자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내일부터입니다. 기존 이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테나, 루나를 테나 클래식이나 루나 클래식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지금 기존 제안한 내용대로라면 새로운 코인의 한 75%는 기존 주주들한테 나눠줄 것 같은데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은 아직 상장 계획이 없는데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내일 상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내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한다고 해도 제 생각으로는 이게 워낙에 많은 피해, 충격을 입었잖아요. 기존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다시 성공을 할까? 저는 이제 믿음이 안 가는데요. 다시 또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닐까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기존 주주들은 새 코인 받아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손실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테라 사태 때문에 거의 이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800조 원 가까이 시가총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또 권 대표가 이 테라라는 코인을 예치만 해도 연간 20%에 달하는 이자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권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국내 투자자지 권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죠. 검찰과 경찰은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지금 규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 대표 제안이 성사가 돼서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상태에서 700억 개가 보유하고 있는데 10억 개 더 발행해서 코인을 만든다?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또 그 지난해 2020년, 21년 2년간에 걸쳐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0% 안팎 기록했다는 그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